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2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대전 충남 통합 논의 근무살이다. 두 광역지자체 한몸 될까. 내년 7월 목표 속도감 행안부 태스크포스 그놈의 태스크포스는 어지간히도 가동하네. 적극 지원. 창원, 청주 등 통합사례 제조며 부산, 경남은 여론조사 착수. 부산, 경남도 통폐합하면 되고요. 옛날에 다 같은 식구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도 없고요. 이건 구의회, 시의회, 도의회 이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는 일도 없고 세금이나 타먹고 이해관계, 이해충돌 문제도 계속 생기고요. 그냥 지자체 쓸데없는 자들 다 없애야 됩니다. 통합해라. 인구도 줄어드는데 다 따로따로 다 나오고 자빠졌냐. 다 줄여 다 줄여. 넘기고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아이고 저 성남이 자랑하는 이재명과 함께 성남이 자랑하는 보배지요. 전 성남시장 손해배상해야 된다. 신고자 근무경력 삭제, 성남 은수미 등이 5천만원 지급. 은수미 홍콩 갔지요? 예, 홍콩 갔는데 보면은 국제 어쩌고 저쩌고 조폭도 낑기고 아이고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 보니까. 예, 하여간에 성남이 자랑하는 이재명과 함께 성남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 넘어가고요. 트럼프 일기 안보 보좌관 오브라이언. 예, 오브라이언이죠. 오브라이언 사진을 갖다 좀 좋은 걸 쓰지 왜 이걸 쓰냐. 오브라이언이 SNS 통해서 한국 국회의 쿠팡 압박 비판했다. 아이고 또 종미 정권 한번 인정하겠네. 오브라이언은 쿠팡이 정보 유출 책임은 거론하는 채 미국 정부 대응 촉구. 아이고 바로 미국한테 한 소리 듣고 해가지고 찌그러지겠네. 에 찌그러지겠네. K국회 이번에 쿠팡권 관련해서 K국회 엉망진창 됐죠. 자칭 아주 주체적이라고 떠들고 앉아있는 자칭 진보들, 실제로 알고 보면 한국은 없는 주체, 친북, 종북, 이쪽인 자칭 진보들 요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맨날 주체적이니 자주적이니 떠들고 앉아있는데 쿠팡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다. 넘어가고요. 예, 정은이가 8,700톤급 이러면은 미국 핵자매 중에 버지니아 블록4가 있습니다. 블록4 있고 블록5도 있는데 블록5가 최신 버전이고 대충 한 블록4 정도 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만든다고? 이거 핵잠 건조 지도 한국 핵잠 반드시 대응할 위협. 심시티 놀이를 너무 사이즈를 크게 하는데. 전생 억제력 중대 변화 핵으로 안전보장 결심 불변. 예. 없는 돈에 8,700톤급을 만든다고? 핵동력 핵동력이 핵추지지 전략 유도탄. 아하,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자, 8,700톤짜리도 나옵니다. 네, 8,700톤짜리도 나옵니다. 자, 북한이 8,700톤이랑 미국의 버지니아급 블록4급 해가지고 핵잠을 만들겠다. 한번 지켜보죠 네, 푸틴 김정은의 연말 축전 앞으로 지역 국제 문제 협동 확신. 이거 참 위험한 말인데 지역 국제 문제 협동 확신이라. 네, 크루스크 북한군은 불패 친선 확정이다. 축전 25일에 18일 나왔는데 25일에 공개했대 그죠. 예,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서 건설적인 협동을 진행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예, 정은한테 앞으로도 친선적이며 동맹적 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자. 예. 네, 크루스크 가서 있는 거는 도와줄만 하고, 말할만 하죠. 조선 공병들의, 북한 공병들이죠. 북한 공병들이 원래부터 더 활력은 뛰어났습니다. 주의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뛰었으니까.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도 원래 계속 가서 러시아 가서 노동력 제공하고 있었고요. 이거 러시아 가서 노동력 제공하고 돈 받아오는 거 이거 자체 이게 그 북한한테는 현찰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되는 거니까 안 되면 식량이라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발음 잘 안 되네. 네, 하여간에 이거 핵추집 나왔네. 예, 하여간에
발언이 조금 걱정됩니다. 지역 국제 문제 협동이라. 아이고 참 우자가 옛날에 6.25 얘기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 뭐 이재명이가 무슨 뭐 휴전선 있는데 뭐 라인을 갖다가 철책을 3개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지금 뭐 둘 사이가 벌어졌니 많이 해석하고 앉아 있는데 어쩌가 말씀드렸습니다. 6.25 때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저 햇빛 정책 뭐 해가지고 북한과의 이 사실상 경계선이 조금 좀 그래 됐잖아요. 예, 경계선이 좀 물탄 듯이 좀 됐다가 지금 해가지고 다시 경계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끊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요. 예전에 한국 좀 그걸 갖다 생각하면 좀 걱정해야 됩니다. 예, 넘어가고요. 우자 관련해서 얘기 계속했으니까.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어제 해가지고 예, 4,524달러 해가지고 장중에 4,500달러를 갖다가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마이너스 0.09%에서 1온수에 4,480.40달러가 됐습니다. 4,500달러. 우자가 4,600달러까지 겠죠 12월 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4,500 올랐다가 4,480까지 떨어졌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금덩이 이거의 시가총액은요 현재 31조 5천억 달러로 엔비디아 시가총액보다 대략 한 7배 가까이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0.969%또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예, 71.94. 예, 하이 그대로 해가지고 마감했죠. 예, 하이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자가 80달러까지 말씀드렸는데 어째 될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다 1월달입니다. 다음 달 1월달에 해가지고 80달러 찍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은덩이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애플을 제끼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값어치 있는 자산이 됐다. 에셋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가지고 뭐 거의 뭐 변화 없이 뭐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만 마무리는 뭐 변화 없이 0.00% 보자. 하이가 98.01, 로우가 97.75.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마무리는 97.94다. 뭐 이게 대충 뭐 거의 변화가 없이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그 크리스마스 연휴라서요. 지금 서방 쪽 서양 친구들은 지금 다 놉니다. 다 놉니다. 좀 미국이나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빨리 노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전에 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미리 노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기는 뭐 형편이 좋은 친구들이고 대부분은 23일 날부터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 해가지고 놀러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쉬러 가고 24일부터는 그냥 횡행합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고 덕분에 가지고 아시아 통화들의 경우에는 어제 우리나라 뭐 개입하고 쇼하고 이랬는데 아시아 통화들 중에서 어제 우리나라 원화하고요 에나만 특히 원화가 많이 출렁했죠. 그거 말고 다른 아시아 통화들은 거의 뭐 등락이 별로 없었다. 어제 해가지고 등락이 별로 없었다. 왜? 그 뭐 장에 지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 되고요. 일단 넘어가가지고 자 에나 보시죠. 에나는 해가지고 예 어제 지난 24시간에서 마이너스 0.18% 하락했는 좋아졌죠.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5.962엔이 됐습니다. 참고로 공개된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회의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되었다는 거. 그래서 해가지고 내려갔죠. 물론 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재무성이 나와서 시장 개입하겠다 그 발언까지 했었고 이러면서 떨궜는데 뭐 그렇게 많이 떨궜다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요거 떨어진 거는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회의록 오픈되면서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는 요 모양이 됐다. 뭐 그냥 쭉 평이하게 옆으로 기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또 넘어가서 요거는 못 보시던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차트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예, 여기는 갈수록 돈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갈수록 돈이 싸지고 있고 요래 됩니다. 하여간에 극명하게 반대인데 호주 달러를 왜 말씀드렸나? 지금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어제도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또 그 호주 달러 값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 요래 됩니다. 제가 일부러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갖다가 보여드리려고 이래가지고 1년짜리 차트를 말씀드렸고요. 보여드렸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드디어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자 원화 보시죠. 어제 참 재밌는 쇼가 있었죠. 보시면 가지고 24시간 동안 무려
마이너스 2.29%. 어이구,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1달러에서 1446.14 문자가 캡처한 시간이 6시 한 40분. 네, 그렇죠. 6시 49분. 이 정도 됩니다. 아침에 6시 49분 이랬는데, 1446.13원이 됐습니다. 1달러에. 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이가지고, 뭐, 물량을 갖다가 소화한 다음에 다시 쳐 올리고 이런 게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휴가라서 외국인들 다 논다. 다 논다니까, 이거. 예,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조금 해가지고 타이밍을 보고 들어왔다. 어쩌겠적으로 보기에. 우자 블로그 오신 분께서는 뭐 빈집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고요. 하여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별다른 저항이 없이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갔다. 자, 요걸 해가지고 우자 해가지고 화살표로 더 알기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화살표로 찍었습니다. 보시면 1482원 뭐 이래가지고 요 앞전 거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1460원대 나와야 돼. 1482원 뭐 이래 되는데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앞전 거는 우자가 캡처도 아예 안 했습니다. 너무 보기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에 우자가 평가하는데요. 어제 하루 섀도우 복싱을 했다. 섀도우 복싱이 뭡니까? 예? 섀도우 복싱이 상대는 없는데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거. 예, 그걸 갖다가 섀도우 복싱을 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휴가 끝내고 외국인들 복귀하면 서양 애들 복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부터가 진짜 진검승부가 되겠죠. 관련해서 우짜가 해가지고 어제 저 개입한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사 뜬 거를 갖다가 우짜가 뭐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죠.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자, 기금운용본부 잘 체크하시고요. 여기를 구성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요걸 갖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태스크포스 단장은 이스란이가 맡는다. 자, 이스란이 나왔지요. 이스란에 대해서 오자가 조금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권에서요, 국민연금 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기금운용본부, 여기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갖다가 형회화했다고 해가지고 경실련에서조차 반대했던 인물이 누구다? 이스란입니다. 이스란요. 이거 문재인이 때하고요. 윤석열이 때가지고 복지부 엉망진창 낸 그 차관 기억하십니까? 우짜가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 인간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간이 여자지요. 여자인데 뭐 똑같이 인간은 인간이니까. 이스란 이 인간이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형해화했다고 욕먹은 하다못해 경실내에서 욕먹은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왔는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앞으로 기금위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전략적 환해지를 자율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자, 형회화했던 인물이 대빵으로 되는데 전략적 환해지를 자율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의미심장합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던 절차 등이 일부 완화되어 기금운용본부의 재량권이 확대됐다. 자, 니 꼴리는 대로 다 해라 이거죠. 만수 생각나네. 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만수 생각하면 됩니까? 예, 태스크포스의 한 관계자는 전략적 환해지 발동 규모와 시기를 더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잘 돌아간다. 자, 국민 돈 가지고 이짓거리하고 찾아빠졌다.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며 국민연금의 전략 노출을 최소화돼 기금위에서 위임받은 범위에서 전략적 환해지를 발동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꿨다. 우짜가 말씀드렸죠. 우짜가 지겹도록 말씀드립니다. 당군진의 최대, 역대 최대, 그리고 국가의 수익 모델화 계속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든지 간에 최소 2개는 해당된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전략적 환해지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뭐라 떠들었냐. 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예측하고 행동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 환해지의 탄력적 집행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짜가 보기에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섀도우 복싱했다. 요번에 크리스마스, 이거 뉴스 나오니까 뉴스 헤드라인용으로 이 짓거리 하고 자빠진 겁니다.
뭐 잘 되면 좋지. 뭐 환율 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좋아지면 우짜도 좋다 합니다. 우짜 달러 아무리 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로 보면 환율이 갖다가 지금 이거보다는 좋아져야 돼요. 우리는 우짜는 마무리 개인보다는 그래도 국가나 우리 사회 커뮤니티 등이 좋아지는 게 좋으니까. 하여간 이거 어제 구두 개입 막 떨어지고요. 서학 개미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에 위에 양도세도 감면한다 했고,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배당금에 대한 익불, 야 이거 일본 말인데 이것들 그대로 쓰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입금불 산입률이라고 있습니다. 입금불 산입이란 게 뭐냐면, 입금 이거 다 일본 말 가져와서 그런 건데, 입금이 뭐냐면 법인세에 따라서 그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입금이라는데 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걸 입금 불산입률을 갖다가 95%였는데 요걸 100%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혜택도 발표했죠. 그러니까 어제 던질 수 있는 거는 다 던졌다고 보면 됩니다. 다 던졌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구두 게임 나오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외환 보유고를 갖다 쓰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제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하여간에 관련해서 또 해가지고 외국 전문가 크리스마스 휴가 갔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해가지고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로이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소시에테 제너럴의 전략가인 킷 저크스는 관찰 가능한 펀더멘탈과 동떨어진 움직임과 연말 거래 상황은 시장 개입을 위한 강력한 배경이 된다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휴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개입,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원화, 엔화, 호주 달러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 통화들은요 아주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별로 변동성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이런 가운데 자 보시면 고환율의 고물가 경고등, 투자은행 우리나라 내년 전망치 일단 상향이다. 예, 중간값도 올리고요. JP모건은 수익 가격 상승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이 있다 되죠. 자 내년에 이거 지방선거 있는데 이 경제 엉망진창으로 하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거라 생각한다. 도둑놈 심보라고 보면 되고요. 예, 이거 나오죠.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해가지고 나오는데 12월 중순에 2.3%, 11월 말에 2.3%. 여기는 뭐 메르치는 영향 변경이 없고, 근데 여기 보시면 리치는 2.0에서 2.2% 많이 올라가죠. 예, 그리고 블룸버그는 2.1에서 2.2%. 여기는 어이구,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8%, 2.1%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 그 투자은행 쪽에는 안전빵으로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너무 크게 지르면은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간다. 0.3%로 올라간다. 불과 한 달 만에 0.3%로 올라간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무적격적으로 어제 쇼 해가지고요 환율 떨궜는데, 뭐 이거 펀더멘탈이 좋냐 안 좋냐를 갖다가 잘 봐야 되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최소 200달러씩 가지고 200억 달러 보내줘야 되고, 우리나라 재정 확장, 재정 개판을 가지고 빚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도대체 펀더멘탈이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까? 펀더멘탈이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좋아야지 환율이 내려가지요. 하여간에 펀더멘탈을 갖다가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잡기술이나 쓰고 있다. 예,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크리스마스 연휴니까 뭐 별로 뉴스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빨리 30분 안에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뒤에 떠들게 있다. 하여간에 미국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수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우짜가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나왔는데 12월 20일 기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는 전주 22만 4천에서 21만 4천으로 감소했고요. 내려가죠. 예, 이니셜 해가지고 내려갔고, 그리고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 7,500에서 21만 6,750으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예, 살짝 감소했고요. 그리고 12월 13일로 끝나는 주 기준,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188만 5천에서 192만 3천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자가 말씀드렸죠. 이거 갑자기 떡락한 거, 이게 이상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와이피스크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발전소입니다. 예, 발전소 전경 사진인데, 이거 폐쇄를 갖다가 내년에 폐쇄하기로 했던 이 텍사스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발전소죠. 예, 노후 발전소다 됩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제목은 뭐 따로 안 줬고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 잠정 저 발전소랍니다. 피크, 그러니까 피킹 파워 플랜트를 해가지고 줄여서 피커라고 하는데, 정점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 정점 발전소가 왜 다시 재가동지에 되는지에 대한 우자가 말씀드릴게요. 로이터 기사는 우자가 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링크는 블로그에 잡아놨습니다만 소개 안 하고요. 시간 때문에. 미국 내 대부분의 피킹 파워 플랜트, 줄여서 피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점 발전소들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오래된 발전소나 외딴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의 경우 주로 뭘 쓴다? 석유를 뗍니다.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런 폐쇄 지금 뭐 문 닫기로 돼 있고 폐쇄되었던 이런 그 발전소들이 AI 데이터 센터 등장으로 인해 이거 사실상 뭐 천연가스는 뭐 그렇다 둘째치고 해가지고 석유 떼면 껌댕이 엄청 나오잖아요. 오염 유발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오염 유발 피커들 정점 발전소들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휴스턴에 본사를 둔 NRG 에너지 소유의 8개 발전 유닛을 갖춘 피스크 발전소, 여기는 계획대로라면 2026년 내년에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AI 쪽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최대 전력 시장이 어디냐? PJM인데요. PJM 인터커넥션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이미지 바꿔놓고 얘기다.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안 나오네. 어쩌가 이거 이미지 전력 시장 그 이미지를 갖다가 맵을 갖다가 준비를 안 했네요. 하여간은 뭐 말씀드리죠. 미국 최대 전력 시장이 PJM 인터커넥션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기존 공급량을 초과하면서 전력 가격이 급등했고, 전력 부족 사태가 우려되면서 피스크 발전소를 포함해 유사한 발전소들의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덕분에 NRG 발전부분 수석 부사장인 맷 피스터너는 피스크 발전소 8개 발전율이 뭐 퉁쳐가지고 뭐 이 발전소다 이 말이죠. 이 발전소 피스크 발전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계속 가동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 폐쇄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빅테크들, 그러니까 AI 쪽이죠.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따른 전력 수요 덕분에 피스크 발전소 같은 피커들, 그러니까 정점 발전소, 이제 더 이상 안 돌리고 있던 발전소, 이것들이 재가동되고 있는데, 미 회계 감사원에 따르면 피커 발전소들은 2025년 현재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약 3%밖에 안 되지만 최대 19%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의 회계감사원에서 리포트를 낸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미국 자동차 대출 연체율 위기 수준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이 2008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다가 90일 연체율은 심각 연체죠. 90일 연체율은 5%를 돌파했습니다. 5%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그 신용이 안 좋은 쪽이죠.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60일 연체율은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6.65%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연체율 상승은 대규모 해고보다 생활비, 즉 인플레이션이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지표인데요. 2008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 감소와 주택시장 붕괴로 미국 가계들이 무너졌지만 2025년 현재는 실업률이 서서히 상승하는 과정에도 생활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치이는 이런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대출기관 파산, 일자리 질 저하, 저축 감소, 연체,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과 같은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2008 금융위기 때보다 2025년 현재 상황이 더 안 좋은 이유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전부터 생활비 부담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 개인적으로 내년에 실업률이 큰 뉴스 헤드라인으로 계속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2026년에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주택시장 붕괴가 없더라도 미국 가계들의 호주머니는 2008년과 같은 데미지가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자켓 쪽으로 보고요. 자, 자동차 대출 해가지고 서프라임 해가지고 연체율 말씀드렸으니까 관련한 얘기 우자가 그 9월달인가 10월달 해가지고 요거 그 소개를 했습니다. 누구 트라이컬러
여기 저 파산했다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24분이네. 자, 관련해서 파산한 트라이컬러의 경우 수만 건의 대출이 동일한 차량 식별번호, 줄여서 영어로 줄여서 하면 VIN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차대번호죠. 차대번호. 예, 차대번호입니다. 차대번호 또는 차량 식별번호를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산한 트라이컬러가 수만 건의 대출을 갖다가 동일한 차대번호로 담보가 되어 있으면서 동일한 담보를 여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제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추정은 이미 됐고요. 계속해서 여기 사기로 해가지고 재판 걸렸다 이거 아닙니까? 사기 혐의. 이렇게 하여간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까놓고 얘기해서 위조 담보죠. 예, 위조 담보에 해당됩니다. 이런 위조 담보가 참고 신용 한도, 영어 말 그대로 자 그냥 씁니다. 참고 신용 한도라고 있는데 warehouse line of credit이라고 하는데 참고 신용 한도에 들어가 있거나 즉 은행들의 참고 신용 한도 이거 이거 대출 이걸 가지고 또 단기로 또 돌리는 게 있습니다. 단기로 돌리는 이걸 갖다가 참고 신용 한도로 하는데 여기에 위조 담보가 들어가 있거나 자산 유동화 증권 ABS로 패키징 될 경우 전염 위험이 발생합니다. 어떤 전염 위험? 안 좋은 거 전염 위험. 자, 파급 효과는 심각해서 증권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증권화를 상품으로 뒷받침하는 데이터 신뢰를 훼손합니다. 한 회사가 자산을 이중으로 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부풀릴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다른 대출 풀 그러니까 이 자산 유동화 이거 자동차 대출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마저 똑같이 해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건데 특히 자동차 소비자 ABS, 자동차와 소비자 ABS가 뭐죠?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이거 또는 사모대출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부문의 대출 건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파급 효과고요. 두 번째, 담보대출의 가격 재조정 또는 가격 재설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담보를 전제로 저금리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나 펀드는 대출 조건을 강화하거나 더 높은 스프레드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아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파급 효과보다 더 큰 문제는 뭐있냐 하면은 신뢰 붕괴가 있는데 구조와 신용 시장은 기초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서 신뢰가 무너지면 유동성이 고갈되고 자본 비용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특정 대출 기관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아서 2007년에 뭔 일이 있었다? 부실 채권이 발견되면서 투자자들이 전체 자산군을 갖다가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이 컨피던스 문제, 신뢰 문제는 규제 당국이 강력하게 압박하도록 유도하면서 서브프라임 대출 기관과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감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 대출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취약한지 뽀록 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직 터지지 않았고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인 까닭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이 드러날 경우 파급 효과는 신용경색, 자금조달 비용 상승,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 전반에 걸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이거 같은 악재는 균열을 확대시켜 심각한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거 오늘 또 분량 조절을 영 실패하는 분위기인데. 자, 이건 해가지고 어제 미국 GDP 발표됐죠? 관련해서 오자가 분석한다 합시고 해가지고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벌써 시간이 28분이나 됐네. 자,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QOQ 기준으로 1.1% 상승한 것을 갖다가 연율로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5년 3, 4분기에 4.3% 상승해서 2025년 2, 4분기에 3.8%보다 더 상승했는데 뉴스 제목으로 뽑기에는 아주 그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경제가 모든 부분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수치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4.3%나 성장하게 만든 실제 원동력은 뭘까 해가지고 보면은 미국 경제분석국 BEA 요거죠. BEA에서 내온 리포트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소비죠. 컨슈머 스펜딩 소비가 성장을 주도해서 소비 지출이 GDP 성장의 약 2.39%를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무역 요거 엑스포트 임포트 이래 돼 있죠. 무역이 큰 역할을 해서 순수출 요 빼면 되잖아요. 넷 엑스포트니까 임포트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입을 빼면 되죠.
이거 순수출이 1.59%를 더했습니다. GDP 성장에서. 그러면서 전체 수치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여기도 가버먼트, 정부 지출이 약 0.39%를 더해줬습니다. 주된 지출은 뭡니까? 국방비였고요. 자, 네 번째, 투자는 거의 투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02%죠. 투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총 민간 국내 투자는 약 0.02% 마이너스 밖에 기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없었다. 이 말이 됩니다. 요약해보면 성장 자체는 강력한 걸로 나왔지만 범위는 넓지 않았고요. 소비와 무역 그리고 정부 지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민간 투자는 그냥 없었다. 이게 됩니다. 네, 요게 되고요. 넘어가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수입 감소는 어떻게 된다? 이거 대표적인 GDP 공식이죠? GDP 공식 해가지고 소비자 해가지고 지출, 해가지고 굿즈 사는 거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수입 이래 됩니다. 자, 좀 더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수입, 임포트 감소는 GDP 자체를 수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요거, 예, 임포트 요거죠. 요거 빼는 거, 요거 갖다가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거는 GDP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GDP 계산 공식에서 차감되기 때문이죠. 덕분에 수입 임포트가 감소했을 때, 요번에 그 마이너스 4.7% 감소했습니다. GDP는 자동적으로 더 잘 나오는 효과를 갖다가 얻게 됩니다. 수입 감소의 경우 때로는 국내 생산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수요 둔화, 재고 감소, 가계 소비 감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GDP 데이터 수치만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긍정적으로 해석되게 만들지요. 자, 두 번째, 정부 지출이 민간 수요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Government spending. 민간 수요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2.2% 증가하면서 GDP 수치를 끌어올렸는데 이것만으로는 민간 경제가 실제로 건강해지고 있는지, 헬시해지고 있는지, 또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재정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정부가 지출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에 의존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득이 생산량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2025년 3, 4분기 실질 GDP, 요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죠. 요게 4.3%로 났지만 실질 GDI가 뭡니까? 국내 총소득이죠. 그로스 도메스틱 인컴 되니까.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내 총소득 이래 되는 나눌 수 있는데, 국내 총생산 이거는 4.3%인데 국내 총소득, 미국의 국내 총소득은 2.4%로 GDP와 GDI 평균은 3.4%가 되고, GDP가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이게 GDI 국내 총소득보다 2% 가까이 더 높습니다. 이는 뭘 말하냐? 생산량이 소득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강해 보인다는 신호인데, 통계적 불일치율이 GDP의 1.2%에 달하면서 기본적으로 두 수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3.4% 평균치, 3.4%란 평균치가 4.3%란 헤드라인 수치보다 더 정확한 수치라고 우짜개적으로 봅니다. 자, 네 번째, 소비자 지출, 컨슈머 굿즈, 이거 나죠. 소비자 지출, 이거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비자 지출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인데, 실질 개인 소비 지출, 뭡니까? 리얼 PCE가 되죠. PCE. 개인 소비 지출은 3.5% 증가했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은 0%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과 가처분 소득 간 이 차이, 갭은 저축 감소, 신용, 즉 빚 증가, 소비 미리 하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상하기죠. 외상해가지고 달아놓기, 외상으로 메워졌는데 실제로 미국 저축률은 2025년 2, 4분기에 5.0%에서 3, 4분기에 4.2%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추세는 경제 붕괴까지 언급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완충장치를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한편 뉴스에서 언급하지 않는 취약점, 특히 금리 변동에 민감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주택 투자는 마이너스 5.1% 감소했고 상업용 건물 투자는 마이너스 6.3%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거 이거 뭡니까?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죠. 주택과 상업용 건물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경기 사이클 후반에 타격을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인데, 민간의 부동산 재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민간 부분 인베스트먼트 스펜딩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죠. 게다가 3, 4분기 GDP 데이터는 GDP 프라이스 인덱스 어제 이거 우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GDP 프라이스 인덱스가 3.4%,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2.8%, 코어 PCE 데이터가 2.9%로 나오면서 깔끔하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이 아니었으며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2, 4분기 대비 가속화되었습니다. 명목 GDP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현재 달러 가치 기준으로 하면 8.2%나 됩니다. 무려. 하여간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명목 GDP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충분히 빠르게 상승해서 수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저축은 감소했다. 두 번째, 투자, 특히 주택 및 건설 부분 투자는 낙관적인 비율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 GDP와 GDI, 국내 총생산 그리고 총소득 이거죠. 요거 간 격차는 GDP 데이터 강세가 소득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네 번째, 셧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지연은 향후 데이터 수정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 이렇게 우자가 요약했는데 트럼프는 일단 팔아먹는 건 좋죠. 예, 트럼프는 팔아먹는 거 좋고요. 뭐 이재명도 뭐 보면은 뭐 지한테 해가지고 불리한 거는 아예 안 몰랑하고 이재명 팬들도 환율 얘기 안 하다가 오늘 또 환율가 떨어졌다니까 많이 떠들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요 GDP 관련 얘기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미국 트럭 판매량 감소입니다. 오늘 뉴스 없다고 일부러 해가지고 저 말씀 안 드린 걸 갖다가 몰아서 하는데 시간이 벌써 36분이 돼버렸네. 자, 예상과 항상 다르게 간다는 거. 자, 말씀드리죠. 미국 트럭 판매량 감소 얘기인데 운송회사들과 물류업체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일 때는 트럭을 갖다가 사지요. 예, 사면서 증가하는 운송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트럭, 그러니까 자본 투자가 됩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뭐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볼 때, 이때는 트럭 구매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품목이 됩니다. 트럭을 갖다 가장 먼저 줄입니다. 즉 기업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몇 달 후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선행 지표죠. 예? 트럭 판매량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선행 지표로 흔히 잘 읽히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우자가 직전에 피크로 잡아놓은 게 예, 언플로이먼트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은 3.4% 그리고 월간 해가지고 뭐 대형 트럭이죠. 뭐 헤비 웨이트 뭐 트럭이니까 대형 트럭은 달에 해가지고 55만 1천 대 뭐 이래 됩니다. 이래 팔던 것이 어떻게 됐다? 이래 됩니다. 쭉 떨어져. 예,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달에 파는 게 36만 7천 대 뭐 이래 됩니다. 실업률은 4.6% 11월 달 기준이고요.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트럭 판매량은 2023년 4월 월간 기준 55만 1천 대에서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예, 요거죠. 55만 1천 대에서 2025년 11월에 36만 7천 대를 해가지고 줄어들면서 지난 12개월간 트럭 판매량이 510만 대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우한폐렴 있을 때, 우한폐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우한폐렴 기간을 제외하면, 요거 뚝 떨어진 거, 리세션 이거 제외하면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다? 201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 기간을 제외한 지난 최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찾으면 8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연간 트럭 판매량이 약 110만 대 감소했는데 이는 기업 경영진들이 수요와 생산 능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과거 경기 사이클에서 트럭 판매량이 피크를 찍고 감소할 때마다 대략 6개월 뒤에 해가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패턴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패턴이 이번에도 적용된다 하면 향후 6개월 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최소 1% 상승할 수 있는데요. 현재 11월 달 기준 미국의 실업률이 4.6%니까 대략 6%에 육박한다. 이걸 갖다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기업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다. 이걸 갖다가 미국의 트럭 이거 판매량 감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말씀드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